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2014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다음 달인 8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6일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수험생은 수능 응시 수료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따르면 일단 원서를 접수할 때는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수험생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주제로 수시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고의 분석을 해주신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일산대진고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십니다. 서상원 선생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 교사 윤상형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언제든지 여러분들 수시 상담의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담 문의는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해결책도 얻고 또 자신감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분석을 하셔서 최고 선생님들께서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예.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금 저희 아이가 아직 본격적으로 그 적성고사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지금 적성고사 전형으로 그 수시로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 방법과 그 어느 대학을 좀 갔으면 좋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3.5, 수학 1.8, 영어 3.3, 사회 2.5, 국수영사 평균 2.7이고요. 6월 모평 성적을 보면 국어 A형을 받더라고요. 문과인데 34에 6, 수학 A 76에 4, 영어 B 25에 6이고 한국지리 23에 6, 사회문화 6에 8, 그래서 백분위합 149에 5.8등급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교과 활동입니다. 이어서 교내 활동을 보면요. 1, 2학년 때 바른생활 부장을 했고요. 2학년 2학기 학급 부반장, 동아리 활동을 봉사반을 했고요. 봉사활동을 총 56시간을 했습니다. 그 밖에 수상 경력을 보면 교과 우수상, 노력상이 있고요. 표창장을 지금 선행상하고 해서 3회를 수상했습니다. 희망대학을 보면 한양대 에리카, 보험계리학과 일반 우수자 전형, 세종대 경영학과 일반 적성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교과 내신 성적과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목되는 점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교과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서 지금 수학 교과의 성적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나중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형별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우선 성적을 보면 내신이 한 2.7등급 나오고요. 6월 모평보다 월등히 좀 우수한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비교과의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그 활동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6월 모평이 지나치게 좀 성적이 낮다라는 얘기죠. 영역별로 보면 수학은 조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낮긴 해도 4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2등급이나 좀 내려갔고요. 네. 영어도 지금 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6월 모평이 이제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시험이라
오르기는 좀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떨어져도 좀 심하게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시급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 앞서 어머니께서는 적성고사 전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떠신지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비교과 이제 그다음에 모평 성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내신은 그나마 이제 가장 좀 나은 편이고요. 비교과가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적으로 좀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모평이 좀 심하게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좀 적합해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의 지금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 실질적으로 입학사정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학생부도 지금 다른 비교과라든지 모평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나을 뿐이지 네. 학생부 전형을 쓰기에는 그 부분도 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시를 쓰긴 써야 되는데 대학별 고사 전형으로밖에 이제 지원이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나마 우리 학생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 전형이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예, 우리 학생의 그 이제 서류를 쭉 보면서요.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머님 저기 우리 학생이 좀 학습 태도가 좀 어떤가요? 공부를 좀 안 하죠. 이렇게 성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성실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냥 내신 볼 때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거고 중학교까지는 좀 잘했다 그랬거든요. 네. 고등학교 가고 이제 그런 성실성이나 이런 건 그 조금 말씀이 부족한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이 이제 교내의 활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선행상, 봉사상 이런 다수 받았고요. 개근상도 받았고 등등해서 굉장히 모범 학생으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내신도 지금 한 2.7인데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5.9등급까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그 잠을 자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의심이 생길 정도로 좀 공부하는 학습 태도를 조금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머님이 조금 지적 좀 해주시면 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또 이제 세종대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적성고사 전형을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들 대학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합격 가능성, 지원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이제 한양대 에리카 전형을 보면요. 여기 학생부가 이제 20이고 적성이 8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이 2.7등급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내신에서는 다소 좀 유리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적성이란 부분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지금 한양대 에리카전의 수능 최저 기준이 2등급 하나하고 3등급 하나거든요. 영어 포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6등급, 7등급 이런 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결이 없이는 지금 쓰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어 영어가 좀 취약하다는 것이 좀 난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좀 쓰는 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세종대 적성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학생부가 지금 여기는 다른 대학과 달리 좀 70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부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최저 기준이 한계 2등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계 2등급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64, 67 정도 되니까 한계 2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수능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제 탈락하는 학생이 3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감안하면 우리 학생도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원자의 내신 평균이 한 3.8등급으로 본다면 우리 학생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일단 수능 최저 기준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4월 정도의 성적만 나와줬어도 수학에서 2등급이 나왔으니까 조금 가능할 텐데 지금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 좀 어떤 대학들을 좀 추가로 생각을 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대학의 적성 전형을 좀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우선 경기대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최저 기준이 있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는 수시 1차, 2차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 60배수 학생부로 뽑습니다. 60배수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2단계가 지금 수시 1차에서는 적성 100이고 2차에서는 학생부 30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시 1차에서는 평균 100분이 77이니까 77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을 경기대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능과 적성을 좀 동시에 병행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지금 최저 기준도 충족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목표 대학으로 좀 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추천을 했고요. 지원자 수준을 고려할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전혀 문제가 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요 부분도 여기 이 대학은 또 영어가 빠진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준비해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대를 좀 봤는데요. 강남대 수시 1차 학생부 30에 적성 70이고요. 2차는 적성 100인데 지금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에 600이고 2차에도 246명이란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공간 추리가 지금 출제되지 않을 뿐이지 국수형이 다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적성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학생은 적성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능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적성 시험에서는 특히나 국어, 수학, 영어 다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은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변별력 있는 수학에서는 그나마 좀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강남대는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실버학과하고 관련되는 학과들이 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진대 적성고사를 보면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정시에서 대진대를 우리 학생이 좀 지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대학도 지금 인원이 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실질 반영률도 보면은 적성이 약 한 93%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소 유리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적성과 우리 수능 그걸 동시에 병행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면 충분히 자신감 있게 극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수능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채 이것과 적성을 같이 병행해서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이해하셨죠? 네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예. 선생님이 그 수능하고 적성을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서 적성 9월 달에 원서 접수해서 한 10월 정도에 시험을 보는데 준비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학별로 기출 문제도 다 틀리고 또 이제 그 적성고사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교과 적성이 있고 뭐 수리 적성이 있고 이렇게 한데 네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할 네.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예, 우리 학생, 어머님 말씀 충분히 좀 이해하는데요. 좀 아이가 좀 수능 준비가 조금 좀 잘 돼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저로서도 조금 좀 난감한 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수학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국어하고 영어가 좀 성적이 너무 낮단 말이죠. 진짜로 이 시험 볼 때 불성실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는 그 능력이 이것보다 좀 높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만에 하나 지금 수준보다 약간 높다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대나 이런 데도 보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서 50% 이상을 출제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교과 적성이란 말이죠. 네네. 그럼 수능과 이제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학원이나 뭐 인강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출 문제나 또는 예시 문제가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특정 대학, 그 최저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대학의 예시 문제하고 이런 걸 봐본 다음에 조금 그나마 본인하고 맞는 대학을 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모든 걸 다 펼쳐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좀 대학을 걸러서 선택을 한 이후에 그 대학에 맞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영어 B형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A형으로 전환은 어떨까요? 지금 이거 좀 난감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학교에 있어서도 A형으로 가지고 성적이 잘 나온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9월 가서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최상층에 있는 학생들도 밑돌이 빠지는 관계는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A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지금 가산점 문제에 있어서 본다면 그래도 우리 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차라리 A형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탈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요즘에 고민 많으시죠? 네, 그러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아서.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 예.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도 자세하게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네, 네. 자제분과 함께 좀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네, 네. 전략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우리 학생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수시에서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하되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다소나마 유리합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경우에 합격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 성적 향상에도 끝까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 2개 영역 3등급이고 추천 전형은 적성고사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한양대 리카 캠퍼스, 세종대, 경기대를 그 외에 강남대와 대진대를 추천해드리고 학생부와 면접 전형으로는 대진대와 수원대, 인천대를 추천해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른 수시 6회 지원 전략과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준비법 등 2014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 고민 많으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아이가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가능할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3등급, 수학은 2.25등급, 영어는 2.25등급, 사회 역시 2.25등급으로 국수영사 평균 2.44등급입니다. 자, 다음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B 100분위 52에 5등급, 수학 A 100분위 77에 3등급, 사회탐구는 각각 5등급입니다. 네, 자 이제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먼저 교내 활동으로 1, 2학년 교내 자율부원으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2011학년도에는 학교 홍보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1, 2학년 총합해서
118시간 참여했고요. 2년간 교집 편집반 활동을 동아리 활동으로 했고 봉사활동은 1, 2학년 총 합쳐서 171시간을 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중에서는 한 곳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한 70여 시간 정도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수상 내역 보시겠습니다.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요. 학습 플래너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 에듀팟 자기소개서 작성 대회에서 우수상, 교내 토론 대회에서 우수상, 여름방학 자기 관련 능력 우수상, 그다음에 모범 자율 부원상 등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대학은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서요. 1지망은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2지망은 숙명여대 경영학과, 3지망은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인데요. 성적과 비교과 이 두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학생인데요. 우선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내신 성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먼저 그 내신 성적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2등급대, 2.4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교과별로도 고르게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국어 성적이 3등급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한데요. 그 비교과 활동 부분에 국어 능력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쓰기라든가 토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문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그 내신은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는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낮기 때문에 현재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한다면 수도권 내에서는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그다음에 안양대, 용인대 정도의 정시 지원이 가능한 성적입니다. 특히 그 국어의 경우에는 4월에 1등급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6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5등급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 평소 그냥 보던 대로 봤는데도 성적이 이렇게 하락이 된 거라면 좀 큰 문제가 있고요. 뭐 다른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평소 봤는데 보던 대로 봤는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면 모의평가 그 국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보완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예, 비교과는 우리 학생이 좀 그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편이라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우리 그 비교과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학습 플래너 경진 대회에서도 입상했고 또 여름방학 자기관리 능력,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자기관리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국어과 관련된 능력이 좀 우수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쓰기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고요. 토론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고 모의 유엔 대회에서도 입상을 해서 글쓰기나 토론 발표 면에 있어서 우수한 그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잘 활용하면 입학사정관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요. 그 상담서를 보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교내 활동 어느 부분에서도 그 뭐 아나운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희망에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겠다. 1학년, 2학년 되어 있지만 뭐 그런 어떤 관련 그 교내외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어머니 이번에 그 국어 모의 수능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학생? 원래 아이가 비문학 쪽에 좀 약한데요. 네. 4월 모의고사를 잘 본 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대로 좀 국어 영역에 있어서 좀 보완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경희대와 숙명여대, 서울여대를 좀 지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좀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성실한 학교 생활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괜찮은 학생부 성적,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전공 적합도, 또 창의적인 능력, 또 역경 극복 사례 이러한 요소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소들인데 대부분의 그 입학사정관제 요소들 그 전형들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를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자신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어느 대학의 어느 전형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전략을 세워 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경희대와 숙명여대와 서울여대 세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세 대학의 자료들 또 가능성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학생의 현재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리더십 봉사인재 분야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60%와 면접 4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총 580명을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요. 그 세부 분야로 들어가 보면 리더십 봉사 부분과 국제화 부분, 그다음에 과학인재, 문화인재 이렇게 4가지 그 세부 분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리더십 봉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봉사인재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성적도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내용도 다소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학생부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후반, 1등급 중반 또는 중후반 정도의 교과 성적을 얻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충실자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지원할 수 있는 그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은 40명밖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원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전형입니다. 자, 다음은 숙명여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는 숙명미래인재 전형과 숙명리더십인재 전형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수시 1차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숙명미래인재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가 중심이 되고 학생부의 영향력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30%와 면접 70%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의 그 지원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전공 적합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도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숙명 미래인재 전형은 지원할 수는 있지만 약간 도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 요건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이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은 지역 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각 지역마다 지역별로 3배수씩 선발을 하는 그런 어떤 요건이 있고 또 학교장 추천 5명 이내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숙명여대에서는 숙명 미래인재 전형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3지망인 서울여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지망, 2지망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1, 2 전형이 있습니다. 그중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자격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의 약점인 그 전공 적합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성적이 우리 학생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말씀드릴 학교생활 우수자 1, 2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우수자 1, 2 전형을 공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요. 교과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지금 대학에서 진단하고 있는 그 합격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어 능력이 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을 지금 직접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면접 능력도 어느 정도 좀 갖추었다고 생각이 돼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2차에 있는 학교 생활 우수자 2 전형도 아울러 추천드립니다. 네. 네, 현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경희대와 숙명여대 그리고 서울여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경희대와 숙명여대보다는 서울여대가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중심으로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요. 수시에서 최대한 그 수시를 공략해서 합격의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적어도 4개 이상의 경우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이나 적성고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학들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우리 그 학생이 지금 일단은 그 학생부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44 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낮춰서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으로 올리고 또 여름방학 동안에 지금 그 학생부 기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뭐 시기적으로 학생부 기록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또 방과 후 학교를 최대한 많이 듣고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도 수강하고 신청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3학년 1학기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법과 작문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잘 이용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아나운서라는 부분에 어떤 좋은 어떤 장점을 선생님께서 기재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서 기록과 관련돼서도 그 아나운서라고 하는 그 직업의 세계에 관련된 독서를 하고 그 활동을 기록해 주는 것도 좀 그 좋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보완을 통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학, 숙명여대나 서울여대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좀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숙명여대와 서울여대는 앞서 제가 자격 기준 또 유리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제가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2 대학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전형 역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40%와 면접 6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의 그 자기주도적 능력이 우수하고 또 면접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숭실대 언론학과도 뭐 전형 요소라든가 또 장점 같은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성신여대와 숭실대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따님과 함께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은 먼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게 1차 목표고요. 학생의 장점인 자기주도적 능력, 성실한 학교 생활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내신 성적 평균 1등급대 후반이나 2등급대 초반이 되겠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본인의 희망 대학이기도 한 숙명여대 미래인재, 서울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그리고 성신여대 성신자기주도형 인재,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3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요즘 기말고사 기간은 아닌가요?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한창 바쁠 시기에 전화 주셨어요.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외대에 가고 싶은데 어떤 전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외대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3.8, 수학이 5고요. 영어가 3.8, 사회 4.6, 국수영사 평균 4.2등급입니다. 6월 모평 성적을 보면 100분위로 보면 국어가 70에 4, 수학이 59에 5, 영어가 71에 4, 생활과율제 81에 3, 법과정치 75에 4, 국수영탐 합의 278에 4.1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부산 뉴스센터 청소년 공부방, 그 다음에 기초학습 지도 그런 활동이 있고요. 동아리로는 세계여행준비부 경제동아리를 했고요. 봉사활동은 총 84시간을 했습니다. 수상으로는 선행상이 있고요. 지금 우리 학생이 한국 외대 주최 외국어 경시대 영어 부분에 지금 참가해서요. 아직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지방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스페인어 통번역과 글로벌 리더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지방은 부산외대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스페인어과 베트남어과 그 다음에 아랍어과 자기 추천자 전형 아니면 농어촌 학생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학 계열로 이제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인데요. 서상옥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내신이 한 4.2등급, 모의고사가 지금 4.1등급,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별로 보면 수학이 조금 5등급대로 조금 취약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이제 어학연수 간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등급대로서 3등급, 4등급대로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게 나온 것은 조금 아쉽게 평가가 되고요. 비교과 부분 보면 활동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양적으로도 많지가 않고 또 한 가지는 전공 관련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 학생이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만에 하나 우리 학생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쓰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 즉 자기소개서에 모자란 그 부분을 반드시 좀 나만의 스토리를 좀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건데 지금 소개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활동이 그나마 꽤 있어요. 그런데 생활기록부라든지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그러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보통의 이제 그 양적으로 평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학교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한 학생은 2학년 말까지 생활기록부 보통 10장, 11장이 나오거든요. 우리 학생은 5장 나왔단 말이죠. 분량면에서 지극히 적은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묻고 싶네요. 어때요? 선생님에게 좀 자신의 활동 상황을 잘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갔다 온 거는 중학교 때 거라서 학교에서 써줄 수가 없으시다고 하셨고 네. 캄보디아는 해외봉사라서 해외봉사는 그 생활기록부에 올릴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자기소개서 쓸 때요. 좀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소개서 썼잖아요. 그죠?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 좀 추상적으로 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측면하고 학업의 열정 그러한 부분을 나만의 스토리로 좀 엮어내는 그러한 좀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반드시 그러한 점은 면접에서 확인한다는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근데 외국어 대학교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외대와 부산외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학교의 전형 특징과 이 학교에 지망을 했을 때 우리 학생의 어느 정도 좀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일찌감치 이제 전공을 그렇게 결정한 부분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네. 싶은데요. 예. 일단 화면을 보면서 외대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에서 지금 어학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영어하고 영어 이외의 외국어 전형으로 분리해서 선발하는데 어학 성적이 30이 들어가고 에세이 성적이 70이 들어갑니다. 둘 다 이제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원 자격은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이 있거나 또는 외대 주최의 외국어 경시대에 장려상 이상의 입상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데 우리 학생은 보니까 어학 성적이 없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경시대회를 지금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려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이제 이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을 보면요. 서울이 7대1, 글로벌이 4.6대1, 외국어 글로벌 캠퍼스죠. 영어 이외의 외국어죠. 서울이 4.4대1, 글로벌이 3.3대1. 비교적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원 자격이 된다면 저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텐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점이 뭐냐면 지원 자격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하고 지금 어학 특기자 전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별개의 다른 전형이라는 얘기죠. 쉽게 해서 외국어에 흥미를 느끼거나 좋아한다는 학생을 뽑아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야말로 그 해당 언어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경쟁력이 에세이 부분에 있어 갖출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측면에 본다면 준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부산 외대를 좀 보면 부산 외대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자 전형이 있고요. 이 학생이 또 농어촌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추천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백으로 이제 3회 7배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내신으로 봐서는 1단계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단계는 이제 면접 50% 가미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학생이 좀 준비를 해준다면 부산 외대에 있어서 자기 추천자 전형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과 자체를 보면요. 글로벌 자율전공하고요. 스페인어과하고 아랍어과하고 베트남어과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지금 6월 모평 기준으로 정시의 지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판단해 봤더니 지금 글로벌 자율전공학부하고 스페인어과는 좀 정시 지원하면 조금 성적이 좀 모자랍니다. 반대로 베트남어과하고 아랍어과는 지금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산 외대를 쓴다면 글로벌 자율전공 쪽으로 써보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산 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을 1학년 1학기 2학기에서 20, 20에 40을 반영하고요.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60을 반영하는데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라 그래요. 네네. 그러면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들어가니까 다음 주 내신 성적, 즉 기말고사도 좀 충실히 좀 임했으면 하고요. 우리 학생의 부산외대 성적으로 한 3.6등급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추천자 전형 같은 1단계는 무난하겠지만 2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면접 준비를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닙니다. 학생부로만 하는데 지금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하고 정시에 있어서 어디가 경쟁력이 있냐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굳이 농어촌 전형을 수시에서 쓸 것이 아니라 수능을 높여야 되겠죠. 네. 수능을 높인다면 부산 외대보다도 더 높은 대학을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말씀해주신 전형 외에도 또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외대를 무지 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국 외대 전반적으로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논술 전형도 우리 학생이 좀 질문해 왔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최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적성 전형이 가장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적성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30에 적성 70, 요게 이제 우선 선발의 60%를 뽑습니다. 그다음 일반 선발은 이제 적성 50, 학생부 50 이렇게 뽑는데 최저 기준이 올해 폐지가 됐다는 얘기죠. 요 부분이 우리 학생이 좀 도전하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등급합이 6이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충족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대도 마찬가지로 국수형을 다 보고요. 지원자 수준이 보통 3에서 5등급이라고 본다면 우리 학생이 결코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 물론 뭐 크게 유리하지는 않지만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좀 지원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역별은 동일 배점이지만 문항별로 이 차등 배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배점이 낮은 거는 실수하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조금 배점이 높은 것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평균 한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준비를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수학이 우리 학생이 약간 좀 처져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집중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도 스페인어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1차, 2차가 있는데 1단계에서 지금 학생부 100으로 20배수를 1차, 2차 다 뽑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2단계에서는 수시 1차는 적성이 80, 2차에서는 적성이 70인데 작년보다 둘 다 이제 10%씩 지금 상향됐습니다. 그만큼 적성의 영향력이 좀 크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아까 우리 외대 글로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국수형 3과목을 적성고사에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문 쪽은 언어, 영어 포함해서 이제 50문항이 출제되고 수학이 좀 20문항으로 비교적 적게 출제되거든요. 요 부분은 우리 학생이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페인어과가 지금 1차, 2차에 7명, 8명 비교적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예, 선생님께서 적성고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 가까울수록 지금 한 이 친구랑 좀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이 적성고사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경 선생님께서 적성고사 볼 때 좀 어떤 점에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적성고사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 수를 줄여놓고 그 대학의 기출문제와 예시문제를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놓고 아까 우리 서상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고득점 문제를 놓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적성고사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점 잊지 않고 잘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적성고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앞서 그 성적 경시대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예감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좀 자격 요건이 돼서 시험을 좀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현재 4등급대인 내신 성적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할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정시를 목표로 수능 성적 향상에도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목표 점수는 국수영탐 표준점수 합이 475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제로 부산외대 자기추천자 전형, 적성고사 전형으로 한국외대 글로벌, 단국대 천안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1대1로 맞춤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소중한 조언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윤상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목요일은 좀 특성화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합격을 위한 점프,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